자, 그럼 이번 주에 첫 번째 STP1 보도록 하겠습니다. STP1 같은 경우에는 오브젝티브 1에 이 모양새를 그대로 만들어야 되는 이슈가 있죠. 일단은 STP1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쳐놓은 게 있는데 다시 처음부터 쳐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영상 찍다가 날아가고 다시 찍는 거여가지고. 자, 보면은 이제 여기에 구조를 보면서 한번 작성을 하도록 할게요. 일단 저는 어떻게 작성을 했냐면, 일단 제일 위에 이제 헤더라고 하는 영역이 있을 거고요. 헤더 태그를 가지고 만들 거고요. 이거 div랑 똑같은 건데, 여기가 일종의 그 제목이나 이런 게 들어가는 공간이다를 알려주는 div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넣을 건 어떤 거냐면, 여기에 보면은 프로그레스 바를 보여주는 녀석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이 페이지로 가게 하는 이제 숏컷에 해당하는 사이드바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큰 화면 기준으로 좀 볼게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메인 컨텐츠라고 할 만한 영역이 있죠. 저는 일단 메인을 먼저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메인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aside라는 태그를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메인 태그도 사이드 태그도 헤더 태그도 이 세 개 다 전부 다 그 똑같은 div랑 같은 역할을 하는데 이제 좀 더 그 구글에서 뿌려놓은 제 웹들, 그러니까 검색을 위해서 돌아다니는 봇들에게 이게 어떤 구조야를 좀 더 명시적으로 말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아래에는 이제 푸터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아래 푸터에 해당하는 걸 이렇게 만들도록 할 거고요. 여기 이제 이 인디케이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만들게요. 그냥 인디케이터 프로그레스 바라고 하는 div로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건 시멘틱에 넣기에는 좀 이제 시멘틱 태그로 이렇게 표현하기에는 애매한 요소니까요. 그렇게 하고 우리의 헤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냐면은 그냥 별게 없어요. 여기는 h1 태그로 그냥 제목을 그냥 이렇게 집어넣었을 뿐이고요. 그 다음에 메인 부분 같은 경우에는 각각을 섹션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섹션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섹션 안쪽에는 그 전형적인 그 구조 넣었거든요. 래퍼. 그래서 래퍼를 넣고요. 그러고 보니까 여기 H1에도 래퍼로 한번 감싸주고 있어서 래퍼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그 플러그인이 없네. 래퍼. 그래서 여기 이거를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섹션에 래퍼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래퍼 안쪽으로 H2 태그랑 P 태그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H2 태그로 페이지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동시에 또 어떤 게 들어가 있냐면은 P 태그로 안쪽에 이제 로렘 한 20 정도를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괄호 처리를 해야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괄호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괄호하고, 그래서 섹션 아래 래퍼 아래 요거랑 요게 같이 나란히 들어있다. 근데 H2 안에 페이지 달러 이렇게 해서 1, 2, 3, 4, 5, 6, 7 이렇게 들어갈 거고, P 안에 로렘 22 이렇게 들어갈 거다.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요게 제가 평소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작성할 때가 많았는데, 참고로 여기 로렘을 그냥 넣을 때는 그 괄호 번데기 괄호 있잖아요. 휘어진 괄호 cursive bracket이라고 하죠. 그걸 안 넣어도 됩니다. 안 넣어야지 그게 작동을 해요. 그리고 제가 각각의 섹션들은 추후에 이게 몇 번째 섹션이냐 이거를 따져가면서 쓸 거거든요. 그래서 섹션한테는 id를 좀 넣어주도록 할게요. id는 섹션 달러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쓸 건 아니지만 나중에 쓸 가능성이 있어서요. 자, 그러면 다시 요거 좀 줄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요렇게 쓴 거를 전체를 여러 개를 만들 거니까 해가지고 8개 만들게요. 그러면 어브리비에이션이 이렇게 뜨죠. 어브리비에이션 보면은
섹션 아이디는 섹션 1에 래퍼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h2에 여기 페이지 1 이렇게 들어가 있고 로렘 입섬 이렇게 한 다음에 p 태그 닫고 그 다음에 div 닫고 섹션 닫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여러 개가 이제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8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죠. 자, 그래서 섹션 그 메인 부분도 해결을 했고요. 어사이드 부분 보도록 할게요. 어사이드 부분에는 이런 내용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 이런 거 나쁘지 않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우리 텍스트 그러니까 시각장애 있는 분들을 위해서 텍스트를 다 읽어주는 게 있는데 이런 어사이드 부분에다가 텍스트를 뭐라고 넣냐면 links to each pages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요거를 읽어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막연히 이게 그냥 기능으로만 작동하는 버튼으로 그냥 이렇게 있는 것보단 이런 것들을 넣어주면 좋겠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OL 저 리스트로 만들도록 할게요. ordered list 그 다음에 리스트인데 그 안쪽에는 텍스트가 페이지 달러 이렇게 집어넣을 거고요. 그러면은 네 OL 리스트 페이지 1 이렇게 만들어지죠. 근데 요거에 링크를 감아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링크를 컷해 이렇게 감아주도록 하겠습니다. href를 넣을 거고요. 자, 요게 이제 위에다가 제가 이제 각각의 섹션한테 아이디를 만들어 놓은 이유인데요. 여기에다가 보통 이제 우리가 어디 주소지로 갈지 우리 이제 HTML 페이지 그러니까 상대적인 주소들을 이렇게 집어넣거나 아니면 HTTP 뭐 이런 주소를 넣거나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다 아이디를 넣어주면요. 그러니까 CSS에서 아이디 고르듯이 샵 섹션 달러 이렇게 넣어주면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몇 개 만들어질 거냐인데 잠시만요. 요거를 제가 8개 만들어야 되죠. 자, 그럼 이렇게 만들어질 예정이에요. OL 밑에 A 태그로 이렇게 감싸져 있고 리스트가 이렇게 있는데 페이지 1 A 태그로 또 감싸져 있고 페이지 2 페이지 3 페이지 4 페이지 5 이런 식으로 돼 있을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엔터를 치면은요 이제 요게 다 만들어져 있죠. 자, 그리고 프로그레스 바 안에는 그 프로그레스 바 위에 이제 차오르는 거 만들기 위해서 인디케이터라고 하는 태그를 안에다 하나 더 넣을게요. 이거를 프로그레스 바에 대해서 나중에 애프터로도 구현할 수 있긴 한데 자바스크립트에서 애프터나 비포 그런 어떤 수도 셀렉터로 만들어진 그런 것들을 제어하기가 좀 귀찮아 가지고 그냥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푸터도 안쪽에 래퍼 있고요. 그 다음에 h2 태그 있고요. 여기 end라고 적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에는 p 태그 lorem 20 이렇게 넣어서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HTML에 대한 내용은 다 끝입니다.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CSS 만들던 것도 있구나. 위쪽에 제가 CSS 이미 만들던 게 있었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영상 찍다가 빠개진 거여서 CSS 없는 상태에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CSS 없는 상태에서 보면 제목이다 이렇게 했고 페이지 1, 페이지 2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만들어 놓은 이 링크 있잖아요. 작동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저 이제 스크롤이 충분히 있는 상태에서 지금 페이지 3이나 2나 이런 것들이 안 보이잖아요. 제가 페이지 3을 누르면 이렇게 가지고요. 2를 누르면 이렇게 가지고 2를 누르면 이렇게 가집니다. 문서의 해당 지점으로 스크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동하는 녀석이고요. 이제 스타일링을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활성화를 시키고 저는 정확히는 stp 1.scss를 만들어 놨고요. 이게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될 건데요. 한번 처음부터 그냥 다시 칠게요. 처음부터 다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이브 이렇게 하면은 네. 그 다음에 여기 SCSS는 지금 와칭하고 있고요. 자, 우리 보통 많이 넣는 기본적인 문구들은 바로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해서 이렇게 빠르게 치고 넘어갈게요. 자, 일단 제일 먼저 요거 보통 이제 제가 많이 넣는 구문이죠. 우린 비포나 애프터도 오늘 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포함해가지고 박스 사이징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너비를 정의할 때 이 파란 영역을 기준으로 잡을 것이냐, 아니면은 그 보더까지 포함한 영역까지로 사이즈를 정의를 할 것이냐. 그러니까 위드스를 넣었을 때 여기를 기준으로 잡을 것이냐, 아니면 이 보더까지의 이 바깥 바운더리를 기준으로 잡을 것이냐. 요즘에 모던 CSS 작업할 때는 뭐 피그마도 그렇고 대부분의 너비에 대한 그 사이즈는 이걸 기준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지금 보면 links to each pages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숨겨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hide라고 하는 태그를 만들어 가지고요. 그 클래스를 만들어 가지고 display none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요걸 이렇게 넣어주면은 여기 보시면은 우리 HTML로 돌아가서 아까 저 클래스한테 여기 h2한테 클래스 hide를 넣어주면은 이제 이렇게 사라지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이제 보시면은 여기 우리 어사이드에 있었잖아요. 어사이드에 보시면 그 links to each pages가 여기 있기는 있는데 화면에 이렇게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냐? 우리 눈에는 안 보이니까 상관이 없어요. 근데 시각장애가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웹페이지를 텍스트로 읽어주는 녀석은 이 부분을 읽어줍니다. 그러면 훨씬 더 나은 웹 경험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 일종의 그냥 꿀팁이어서 하나 그냥 설명드렸고요.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HTML에다가 요거를 넣어주도록 합시다. 제가 요즘에 자주 쓰는 기능 중에 하나죠. 뭐냐면 사용자가 이제 다크 테마를 쓰냐, 라이트 테마를 쓰냐에 따라서 다크, 라이트 이거 이제 왔다 갔다 해주는 요 기능을 쓸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래퍼를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디에 대한 내용을 쓰도록 할게요. 바디에는 보통 요거를 제가 많이 집어넣는데 이런 내용을 많이 넣죠. 일단 여기에 있는 마진 제거를 하고 시작을 할 거고, 그냥 폰트는 시스템 UI 그냥 쓸 거고, 폰트 사이즈를 18픽셀로 키워주고, 라인 하이트도 1.5로 이렇게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글자를 보는 게 편안해지죠. 사이즈가 좀 더 커져서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 래퍼 부분을 먼저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래퍼 부분은요, 지금 이제 각 섹션 안쪽에 있는 그 래퍼죠. 래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최대 너비를 80ch 정도로 만들려고 하고요. 그래서 맥스 위드스를 80ch 정도로 만들고, 그리고 마진 인라인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마진 인라인을 오토 이렇게 넣으면 이제 우리 화면이 만약 이렇게 커지더라도 일정 이상 안 커지고 작아졌을 때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너무 이제 좌우가 협소하니까 패딩 정도를 좀 줘야겠죠. 패딩 인라인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패딩 인라인을 한 32픽셀? 2렘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줄어들었을 때는 좌우에 이 정도 패딩이 있고, 커졌을 때는 최대 크기가 80ch다 로 이렇게 잡히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조금 단점이 있는 게요. 여기서 여러분 혼동하시면 안 되는 게 맥스 위드스가요 80ch가 정확히는 아닙니다. 지금 왜냐, 우리가 지금 박스 사이징 규칙을 보더 박스로 이렇게 정했잖아요. 보더 박스로 정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이 영역의 사이즈는, 섹션의 래퍼의 사이즈는 좌우에 64픽셀, 그러니까 32픽셀씩 이렇게 해가지고 64픽셀 정도가 이제 들어가 있잖아요. 그거를 포함해서 80ch가 되는 거였기 때문에 정확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80ch가 되게 만들려면 이렇게 패딩을 이렇게 넣어줄 경우에는 여기다 이렇게 넣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80ch에 2램 이렇게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갑자기 뭐 이렇게 에러가 발생했거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서로 같이 할 수 없는 유닛이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요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칼크 넣어주면 아마 작동할 거예요. 네, 칼크 넣어주면은 별 문제 없이 작동을 합니다. 가끔씩 SCSS에서 이렇게
그 계산 안 된다 뭐 이렇게 나올 때는 앞에 칼크 씌워주면은 어떻게든 자기가 계산을 해가지고 처리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는 사이즈가 제대로 됐다라고 볼 수 있죠. 지금 보면 래퍼가 최대 크기일 때 볼게요. 래퍼 크기가 761에 100, 761.125, 아니 125래. 761.125가 가로거든요. 근데 제가 칼크를 이렇게 넣어줬을 때는 그렇게였는데 만약에 그냥 80CH만 돼 있었을 때는 이게 729.125 이렇게 뜨죠. 그래서 여기 영역이 잠깐만, 더 큰 거야 더 작은 거야? 잠깐만요. 요거는 CH 유닛 가지고 작업을 하니까 애매하구나. 그냥 600 픽셀로 여러분한테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600 픽셀로 제가 잡아두면은 보세요. 자, 여기까지 포함해서 여기 패딩 영역까지 포함해서 600 픽셀이기 때문에 536으로 여기가 수치가 뜨거든요. 그러면 536에다가 32 더하면 64니까 그러면 60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파란 영역이 600이지 600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의도는 여기 파란 영역을 600 혹은 아까 이제 80CH 잡고 싶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80CH를 넣으면 80CH가 아니라 여기 안쪽의 영역의 사이즈는 80CH 마이너스 32픽셀, 32픽셀, 32픽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80CH 마이너스 플러스로 이렇게 넣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램을 정확히는 2 곱하기 2램을 넣어야 되죠. 그래서 이거 칼크 앞에 씌워서 이렇게 넣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은 나중에 문제가 없게 만들고 싶으면 잠깐만요. 왜 계산 못해? 이거 끄고 예, 문제 없죠. 나중에 여러분이 실수하기 싫으려면은 이걸 변수화 시키는 게 좋겠죠. 패딩 인라인은 2램 이렇게 만들고 패딩 인라인이라고 하는 요 값을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서 변수화 시켜주면은 아무래도 나중에 행여나 패딩을 바꿀 때 별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완료를 했고요. 래퍼까지는 완료를 했고, 래퍼에 이제 추가적으로 더 넣어줄 속성은 어떤 거를 넣을 거냐면요. 최소 높이 개념을 좀 넣어주려고 해요. 민 하이트를 넣어주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거를 스크롤하면서 이렇게 되는 뭔가를 만들 거기 때문에 최소 높이가 못해도 화면에 50 dVh는 차지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화면의 절반 정도는 차지하는 사이즈였으면 좋겠고, 근데 그게 되게 작을 수도 있잖아요. 제가 창 이렇게 만들면. 그래서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못해도 500 픽셀은 보장은 해줘라. 400 픽셀로 할게요. 네,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각각이 이렇게 되게 되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지금 래퍼 영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잠깐 컬러를 찍어서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쿠아가 너무 밝아서 안 보이죠? 여러분한테. 저한테도 사실 안 보입니다. 그래서 좀 어두운 색깔. 네, 이렇게 깔아서 보면은 이렇게 되죠. 일단 이렇게 이거는 지금 이제 이 페이지 H2가 가지고 있는 마진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요 이슈도 있고, 저는 기본적으로 이 영역 안에 가운데에 이렇게 글자가 들어왔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면 뭘 넣으면 될까요? 디스플레이 플렉스 넣어주고 세이브 하면은 이렇게 되는데, 이 상태에서 플렉스 디렉션을 컬럼으로 바꾸고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세이브하면 이거 막 순서가 이렇게 두두둑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건데요. 제가 별도의 플러그인을 해놔서 그렇습니다. 어디 내용이 딱 날아가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헷갈려 하지 마시고, Justify Content Center 넣고, 그러면은 이제 중앙에 이제 딱 위치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왕 넣는 거, 요거는 안 넣을게요. 예, 얼라인 그건 안 넣고 그냥 해보도록 합시다. 여기까지 이제 정리가 됐죠.
자, 그렇게 하고 나서 그러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 큰 구조만 봤을 때 헤더, 그다음에 메인에 이제 섹션들 이렇게 있는데 좀 접어서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어사이드가 이렇게 있고 프로그레스 바랑 후터. 네, 이런 구조로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안쪽에 있는 이제 래퍼는 싹 다 이제 처리를 했어요. 그럼 이제 헤더부터 다시 또 좀 세부적인 스타일링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헤더 같은 경우에는요. 딴 건 모르겠고 저 친구는 글자가 가운데 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텍스트 얼라인을 센터로 이렇게 줄게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별건 없고 저기 제목이다에 해당하는 그 부분을요. 제가 그냥 제목이다로 안 놓고 원래 있었던 제목이 이제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고 스크롤 제어 버튼 플러스 프로그레스 바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구글 I/O에서 나온 신기능 한번 넣어보려고 하거든요. 크롬에서는 되고 뭐 사파리나 엣지나 이런 브라우저에서는 안 돼요. 근데 아마 조만간에는 될 거라서 한번 넣어볼게요. 어떤 거냐면 음, 텍스트 랩이라고 하는 기능이거든요. 이게 밸런스라고 집어넣으면요. 자동 완성도 안 되는 기능입니다. 이게 이렇게 됩니다. 없을 때는 이렇게 되고요. 있으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롤 이렇게 되는 거 여러분 좀 원하지 않죠? 한글에서는 이왕이면 이렇게 되는 거 스크롤자는 여기로 올라가는 게 좋은데 왜 이렇게 되죠? 라고 생각을 하실 건데 네, 웹에서 좀 이 이슈가 있어요. 이 한글에 그 줄바꿈에 있어서 한글에 좀 불리한 요소가 있는데 단어 안 잘리게 하는 옵션들이 있는데 그것 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걸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CSS 한글 잘림 뭐 이런 식으로 검색해 보시면은 여러 가지 뜨는데 여기서 CSS 단어를 기준으로 출바꿈하려면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내용이겠죠. 그래서 들어가 보면요. 디폴트 값이 워드 브레이크 노말 이렇게 돼 있는데 워드 브레이크 keep all 요거를 집어넣으면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워드 브레이크 브레이크 all 하면은 이거는 이제 글자 뭐 단어 잘리던 말던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부숴버린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 설정을 한번 넣으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워드 브레이크 아이고 키볼 집어넣고 여기 이거 넣어주고 세이브를 하면은 네 포지션 스티키를 활용한 스크롤 제어 버튼과 프로그레스 바 이 상태에서 텍스트 랩이 만약 없으면 이렇게 되고요. 텍스트 랩이 있으면 이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유용한 기능이니까 요거 써보면 좋은데 지금은 모든 브라우저에서 서포트하는 게 아니어서 뭐 당장 실무에서 유용할 거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2, 3년 내로 2, 3년도 되게 보수적으로 잡은 거예요. 그 이내로는 아마 표준으로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메인 부분으로 들어가서 메인 부분에는 아직 손댈 게 없고 이제 백그라운드 컬러는 지워볼게요. 백그라운드 컬러는 지우고 그 다음에 메인 어사이드 프로그레스 바 자, 우리 이제 색깔에 관한 부분을 조금 이제 좀 설정을 잡을 건데요. 여기에 이제 각각의 그 그러니까 홀수 페이지마다 좀 다른 색깔을 집어 넣어 주려고 생각 중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할 거냐면은 우리가 이제 썼던 것 중에 섹션에 nth of type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odd 이렇게 집어 넣으면 여기에다가 이제 background color 이렇게 집어 넣으면 되죠. background color를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써봤던 카덴 블루 이렇게 집어 넣는다. 그러면 네, 홀수의 섹션만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nth of type이 있고 nth child가 있는데 그 두 개의 차이에 대해서는 온라인 한번 검색해 보시고요. 네.
그런데 이따가 좀 손대도록 할게요. 이 부분을 지금 이렇게 만들었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라이트 모드일 때랑 다크 모드일 때랑 서로 다르게 이제 좀 색깔을 넣고 싶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따가 좀 다루기로 하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별달리 손댈 건 없고 이제 이 녀석들에 대한 스타일링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섹션에 이렇게 색깔 바꾼 거 외에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손댈 때가 왔는데, 자, 우리 메인에 해당 그 지금 태그를 보면은 메인 안에 이제 섹션이 있어가지고 요 내용들이 이렇게 쭉 있고요. 어사이드에 해당하는 이 녀석이 더 아래에 있단 말이에요. 저는 어사이드가 물론 이제 어사이드를 먼저 써가지고 이제 위에 올릴 수도 있어요. 근데 구조적으로 이렇게 써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어사이드가 더 바닥에 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제 목표는 이거예요. 얘랑 동일하게 여기에 딱 놓여 있는 상태에서 스티키 지금 하고 싶었잖아요. 자, 그럼 어사이드한테 스티키를 주고 싶으면은 결국 이 두 개를요. 메인하고 어사이드를 하나로 묶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위에 스티키 래퍼라고 이렇게 클래스를 만들 거고요. 그 안쪽에다가 메인하고 어사이드를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보면은 스티키 래퍼 안쪽에 메인이 있고 섹션 이렇게 들어가는 구조가 됐고요. 그리고 저 메인의 안쪽에 또 어사이드가 있게, 그러니까 스티키 래퍼 안쪽에 어사이드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요. 자, 스티키 래퍼라고 이렇게 치고요. 자, 이 스티키 래퍼한테 어떤 속성을 줄 거냐? 그리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 그리드를 써볼 거고요. 여러분한테 그리드를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겸 해서, 자, 그리드를 미리 이제 쳐놓는 기능이 있었죠. 그래서 그게 뭐였냐면 그리드 템플릿 컬럼스와 그다음에 그리드 템플릿 로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가로로 이거 가로로 이제 이 친구를 놔둘 거라서 여기에 우리의 그 내비게이션이 여기에 있었으면 하고, 그리고 얘는 이렇게 그냥 현재 있는 위치에 그대로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일단 투 컬럼으로 만들 거고요. 그러면 투 컬럼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첫 번째는 fit contents 안에 들어오는 녀석의 사이즈에 맞춰줘라 라고 하는 거에다가 최소 사이즈를 넣어야 되는데 저는 0을 넣을 거고요. 둘 중에 큰 값이 이제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식 요소가 0보다 크면은 뭐 거기에 이제 맞출 거고요. 또 하나는 1fr 이렇게 그냥 집어넣을 거고요. 그리드 템플릿 로우는 그냥 1fr 이렇게 만들도록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고 세이브를 한 다음에 우리 여기 개발자 도구 와보면 여기 스티키 래퍼에 여기 오른쪽에 그리드라고 하는 버튼이 생겨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그리드라고 되어 있는 이 버튼을 이렇게 눌러보면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에 그리드 현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드 현황을 이렇게 보면은 지금 현재 여기 1, 2 이렇게 써져 있고요. 그 다음에 로우는 지금 벌써 이제 두 개가 돼 있네요. 2하고 3 이렇게 돼 있고, 우리가 그리드 템플릿을 이렇게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지들이 멋대로 여기 점점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줄을 두 줄로 벌써 만들어 버렸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얘네들이 그리드에 어디에 놓일 거냐 설정을 하지 않으면은 그 자기네들이 자리를 이제 차지하면서 이렇게 만드는 그 기능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각각 두 녀석들한테 있을 위치를 좀 정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들어가 있는 녀석은 스티키 래퍼 안에 메인이랑 지금 보면은 어사이드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죠. 이 두 친구한테 너네 있을 위치를 그리드상에 어디에 있게 할지 위치를 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메인 같은 경우에는 그리드라고 이렇게 치면은 그리드 컬럼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리드 로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두 개 값을 통해서
컬럼상에서는 몇 번 위치에 존재하게 할지, 그 다음에 로우상으로 몇 번에 존재하게 할지 그거를 정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메인한테는 너는 컬럼상 1번에 위치하고 크기는 2야 이렇게 만들어 버릴 거고요. 로우는 너 첫 번째 칸에 있어 라고 만들 겁니다. 어사이드한테는 너는 첫 번째 칸에 있고 뒤에 이런 말을 안 붙여주면 그냥 한 칸만 차지합니다. 그리고 로우는 1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세이브를 하면요 이렇게 됩니다. 지금 보면은 어사이드 여기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 그리드 쳐져 있는 거 보시면은 여기 이 칸이 한 칸, 그 다음에 여기 나머지 칸이 지금 두 번째 칸인데 우리 메인은 여기 두 칸을 다 이제 차지하고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죠. 잠깐 요거 쌓아나오니까 이거 끄고 이렇게 잠깐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줄 쳐져 있는 걸 잘 보십시오. 그래서 보면 메인 같은 경우에는 가로로 두 칸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사이드 같은 경우에 한 칸만 차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이 난장판에 친구를 하나 더 초대할 겁니다. 어떤 녀석을 초대할 거냐? 우리 프로그레스 바도 여기다 집어넣을 거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레스 바도 위에다가 집어넣어 줄 겁니다. 이 어사이드 밑으로 바로 형제 친구로 이렇게 넣어 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어사이드가 방금 막 들어왔을 건데 어사이드가 들어간 이후에 그리드는 어떻게 생겼을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내려가 보면은요. 어사이드는 사이즈가 지금 없어가지고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여기 잘 보시면은 여기 오른쪽 아래 여기 3이라고 적혀 있는 걸 볼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잘 안 보이는데 이 녀석이 지금 프로그레스 바가 한 줄을 차지해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친구 프로그레스 바도 일단 눈에 보이게 좀 만들고 좀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안에 내용이 없어서 지금 저 친구가 저렇게 짠 거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레스 바라고 이렇게 만들고 이 녀석을 위드스를 100%로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하이트는 16픽셀 1램으로 이렇게 만들 거고요. 그리고 위치를 그리드 컬럼과 그리드 로우상에서 얘의 위치를 얘도 스팬 2 이렇게 집어넣어서 네, 여기에 이제 위에 위치하게 할 거고 지금 뭐 우리 눈에 안 보이죠. 왜냐면 투명이어가지고 백그라운드 좀 넣도록 하겠습니다. 백그라운드 컬러를 더 자극적인 색깔로 좀 바꿀게요. 네. 그럼 다시 그리드 활성화 시켜보면 네,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뭐 스티키가 적용되어 있진 않아서 지금 현재 뭐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숫자가 2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거든요. 이제는 뭐 여러분 영상에서는 뭐 그걸 보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워낙 작게 표시되는 녀석이라서. 네, 여러분도 해보시면은 중간에 저 프로그레스 바에 저런 식으로 위치를 지정하지 않으면 지들이 새로운 로우를 형성을 하면서 자꾸 이렇게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저희가 그 컬럼을 2개짜리로 이렇게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자꾸 이렇게 저기 하는 걸 볼 수가 있을 건데.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고요. 자, 이제 얘네들을 이렇게 위에 고정시켜 놓은 상태에서 전 좀 스타일링을 좀 이제 진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우리 그 어사이드에 대해서 좀 진행을 할 건데요. 어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안쪽에 OL이 있고 리스트가 있죠. 그래서 요거를 OL 그 다음에 A 태그 있고 그 다음에 리스트가 있어요. OL 안쪽에 있는 리스트라고 좀 더 명시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줄 거고요. 이거 되지 않나? OL 리스트 그리고 A 태그. 네, 이렇게 해서 좀 이제 스타일링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OL 쪽을 보시면은 어사이드에 OL. OL 같은 경우에 위에 마진도 있고요. 옆에 패딩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 좀 제거를 해주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진 제로, 패딩
제로 이렇게 만들 거고요. 그랬을 때 자, 리스트에 넣을 게가 아니라 OL에 넣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제거가 됐고요. 지금 우리 눈에 좀 너무 안 보이는 색깔이라서 색깔부터 좀 빨리 바꾸도록 할게요. A에 들어가서 컬러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화이트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눈에는 좀 더 확실하게 보이게 되죠. 저게 이제 파란색인 이유는 그 링크여서 이제 그런 상태인 거죠. 그래서 OL한테서 그거를 제거를 했고요. 지금 보면은 마진하고 패딩 제로 이렇게 했는데 패딩 지금 기존에 있었던 상태 보면 1, 2, 3, 4, 5, 6, 7, 8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저 1, 2, 3, 4, 5, 6, 7, 8 없애고 싶거든요. 어떻게 없애면 되냐면 리스트 스타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리스트 스타일을 논으로 바꾸면 되고요. 리스트 스타일 제거되고 패딩 제로 이렇게 해가지고 처리를 할 거고요. 자, 그런 다음에 OL한테 이제 줘야 되는 또 다른 속성들 어떤 것들 줄 거냐면 이 친구 일단은 백그라운드랑 좀 주도록 할게요. 이 친구한테 백그라운드를 줄 게 아니구나. 잠시만요. 이렇게 하고 어사이드 쪽에서 일단 저기를 해줘야 되죠. 일단 어사이드 쪽에서 패딩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패딩을 좌측으로 16픽셀 패딩 인라인으로 좌측으로 16픽셀 그 다음에 우측으로 해서는 24픽셀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됐고요. 이 상태에서 컬러 좀 보도록 하죠. 백그라운드 컬러를 네, 이렇게 해서 주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금 너비가 너무 크죠? 그 이유가 지금 위드스가 핏 컨텐츠로 잡아주면 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바뀝니다. 그렇게 됐을 때 지금 그리드도 그리드가 이렇게 잡히네? 잠시만요. 그리드가 안쪽에 없는 그것 때문에 그런가? 잠시만요. 네, 죄송해요. 제가 지금 이거를 핏 컨텐츠 했는데도 그리드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좀 애매했었는데 여기에 이제 쫙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제가 오타를 내서 그렇습니다. 뭐를 오타를 냈냐면 위에 이게 핏 컨텐츠가 아니라 컨텐트입니다. 네, 오타를 내가지고 요걸 하고 나면은 이제 그리드가 쫙 이렇게 맞는 걸 볼 수가 있죠. 제가 컨텐츠로 했을 땐 이렇게 됐었고 컨텐트로 하면 쫙 맞아집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처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 친구의 높이가 지금 현재 아마 이렇게 한없이 이렇게 길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기는 한데 의미론적으로 별 차이는 없긴 한데 오른쪽 아래 그거 라운드를 넣을 거면 그게 있어야겠구나. 원래 했던 방법대로 하겠습니다. 다른 방법을 좀 머릿속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대로 계속 할게요. 이 친구의 하이트를요. 저는 정확히 화면의 높이랑 정확하게 일치하도록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100dvh로 만들 건데 그러면 이 친구의 높이를 하이트를 맥스 100dvh로 이렇게 만들고 못해도 몇으로는 만들어야 되냐면 못해도 아까 우리가 잡았던 그 사이즈 있었잖아요. 여기에 보면 이거요. 그 래퍼의 최소 높이로 이렇게 잡아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랑은 동일하게 하고 싶거든요. 그러면 이거 변수화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25램이라고 되어 있는 이거를 변수로 바꾸겠습니다. 민 하이트로 이렇게 만들고요. 그래서
제일 위에 변수 집어넣을 만한 공간에다가 min height라고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min height를 이제 아래서도 쓸 수 있겠죠. 네. 그러면은 이 친구의 높이는 최소 높이는 딱 100 dVh 정도를 차지하게 됩니다. 작을 때는 이제 화면 크기가 이제 작아졌을 때는 500 정도는 차지하게 될 거고요. 자, 그렇게 만들었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더 할 거는 뭐가 있냐면은 패딩도 좋고 보더 레디우스를 이제 줄 건데요. 왜냐하면은 저는 지금 우리가 여기 만들어 놓은 이 예제를 보면은 이 친구 여기 이렇게 보면 굴러 있거든요. 이렇게 굴러 있는 효과 똑같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더 레디어스를 어떻게 줄 거냐? 보더 레디어스 해가지고 주면 되는데요. 왼쪽 상단, 오른쪽 상단 이런 순서로 먹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상단은 0, 오른쪽 상단은 몇 픽셀 주지? 16 이렇게 주고 반지름이 16 너무 큰가? 뭐 그대로 할게요. 1램 그 다음에 1램 0 이렇게 하면 오른쪽 위랑 왼쪽 아래만 이렇게 적용이 되게 될 겁니다. 이렇게 굴려놨는데 여기 이쪽은 지금 가려서 안 보이죠? 그 다음에 얘네들 지금 마침 가려 있다라고 하니까 요거 이슈를 좀 해결을 하고 가도록 하죠. Z인덱스라는 거를 사용을 하면 되는데요. 자, 메인한테는 Z인덱스를 자, 이 친구가 지금 제일 뒤에 있을 친구예요. 그래서 Z인덱스를 1 주고 어사이드가 제일 위에 있을 친구예요. 그래서 Z인덱스를 3을 주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레스 바한테 Z인덱스를 2를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딱 다 정리가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또 뭐가 있냐? 어떤 거를 해줄 거냐면요. 여기 있는 이 페이지들 있죠. 요것들을 전부 다 정렬을 플렉스를 통해서 여기 중앙부터 이렇게 짜자자락 정렬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하냐? 어, OL한테 줄까? 아니면 어디에다 줄까? 잠시만요. OL한테 주면 될 것 같아요. OL에서 LI를 정렬하는 이슈가 될 거니까 여기다 줄게요. 그래서 제가 빼먹은 거 있나 잠깐만 확인 좀 할게요. 글자 사이즈를 좀 조정할게요. 폰트 사이즈 조금 작게, 쟤네들은 14픽셀로 좀 조정을 하도록 할게요. 네, 그 조치 말고는 다른 거는 없었고요. 자, 그리고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OL에다가 이제 플렉스를 주겠습니다.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주고요. 얼라인 플렉스 디렉션을 컬럼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얼라인 얘네들 그리고 justify 컨텐츠를 스페이스 이븐리로 이렇게 주고요. 그렇게 하면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데 OL한테 하이트를 100%를 주면 이제 이렇게 정렬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균등하게 잡혀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요. 자, 여기다가 몇 가지 조금 더 할 게 있는데 마진 패딩 다 없앴고 갭도 뭐 필요 없고요. 자, 어떤 거를 추가를 할 거냐? 일단 리스트로 들어가서요. 리스트한테 좀 해줄 이야기가 있는데 이 녀석한테 아니요, 리스트 하기 전에 A로 와야 돼요. A 태그한테 뭐를 넣어줄 거냐면은 폰트 웨이트를 이걸 뭐 뭐 A한테 안 줘도 되고 리스트한테 줘도 돼서 리스트한테 주죠. 폰트 웨이트를 한 600 정도로 올릴 거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리스트한테 말할 게 아니라 A한테 지금 보면 이 밑줄 들어간 거 있죠. 이 밑줄을 없애고 싶어서 그런데 텍스트 데코레이션 요소거든요. 저거를 논 해서 없애버릴 거고, 그리고 폰트 웨이트가 왜 안 먹는 느낌이지? A한테 잠깐 가져가 볼게요. 리스트한테 먹일 때는 왜 잠깐만요.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잠깐만 확인 좀 하고 오겠습니다. 먹어야 되는데 안 먹네요. A 택 A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먹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리스트한테 먹어야 되는데 왜 안 먹는지를 모르겠네요. 네. 그리고 텍스트 트랜스폼 대문자로 좀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트랜스폼을 넣어가지고 대문자로 캐피털라이즈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 친구 앞에 좀 동그라미가 이렇게 하나 있었으면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HTML 상에서 동그라미 넣을 자리를 일일이 넣어가지고 하기는 귀찮으니까 리스트한테 이런 기능을 넣어주도록 합시다. 보면은 여기 우리 각각의 리스트한테 이제 글자가 이제 들어가 있잖아요. 이 글자에 대해서 글자의 앞에다가 뭐를 넣어주게 할 건데요. before를 넣어가지고요. 컨텐츠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여기다 뭐에 큐 이런 거를 집어 넣으면은 아, 나 이거 왜 안 먹었는지 알았어. A 태그 씌우고 리스트였잖아. 이렇게 해야 돼요. 네, 아까 왜 안 먹었는지 알았어요. 그럼 그렇지. 이렇게 바꿀 수 있겠네요. 잠깐만요. 이것도 네, 됐습니다. 그러니까 리스트한테 글자에 대한 속성 여기 넣어버리고 A 태그에 들어있는 이것도 여기로 이렇게 바꿔줄 수 있지 않나? 글자 색도 여기다 집어넣어도 되고, 네, A 태그에서 정의하는 거 이건 빼버립시다. 네, 요게 훨씬 더 보기 깔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리스트한테 글자 하이트 바꾸고 폰트 웨이트 잠깐만요. 근데 밑줄은 있네. 에이, 저 밑줄 없애고 싶거든요. 밑줄 없애는 거는 저기에서 해야 돼요. A에서 해야 돼. A 태그에서 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텍스트 데코레이션을 네,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면은 자 텍스트 데코레이션 이제 그 밑줄 치는 거 없어졌고 글자 색깔 화이트 폰트 웨이트 600으로 올렸고 자 그다음에 여기 글자 대문자로 바꾸는 것도 했고요. 여기에 이제 컨텐츠 모이모이 큐 이렇게 넣었는데 요거를 지우고 사이즈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드스를 뭐 한 16픽셀 1램 그 다음에 하이트도 뭐 16픽셀 1램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보더 레디어스를 어떻게 할 거냐면은 999 999 999 픽셀 엄청 크게 이렇게 넣을 거고 요거를 보더 1픽셀 솔리드 2픽셀 솔리드 그다음 화이트 이렇게 집어넣겠습니다. 아이고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돼 버리는데 지금 이제 여기 좀 찌그러져 있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리스트한테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집어넣도록 할게요.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디스플레이 안쪽 여기 그 찌그러졌던 이슈가 이제 해결이 되고요. 그다음에 요거 이제 중앙이나 이런 것들 좀 맞춰주면 좋겠죠? Justify, Align 컨텐츠를 센터 넣어주고 그다음에 갭을 좀 넣어주면 좋겠죠? 한 8픽셀 정도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12픽셀 정도.
0.75램에 해당하는 값을 집어넣어 주면은 네, 이렇게 떼어지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 만들어 놓은 거랑 이제 유사하게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제가 지금 조금 이상하다 싶은 부분이 있어서 조금 봐보도록 할게요. 중앙이 정렬이 좀 안 맞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게 왜 그런지 제 거 여기에서는 큰 문제는 없었던 것 같은데 유독 여기에서 좀 이상이 있는 것 같아서 뭐가 이런 문제를 발생시켰는고. 저스티파이 컨텐츠는 아니거든요. 굳이 이 문제를 해결하자면은 이 친구를 좀 강제로 위를 주면 되는데 마진 탑을 한 2픽셀 정도 줘볼게요. 네. 3픽셀? 4픽셀 정도 줘볼게요. 너무 내려갔죠? 2픽셀 정도 주면 딱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균형이 좀 이제 맞아진 느낌인 것 같아요. 아까는 너무 심하게 안 맞아가지고. 근데 지금도 좀 별로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진 않아. 3픽셀 정도 줘볼게요. 지금 괜찮은 것 같아요. 진짜 솔직히 말하면 지금도 좀 못마땅하긴 합니다. 잠깐만요. 예, 높이감이 뭔가 좀 어센더랑 막 이런 거의 존재 때문에 좀 그렇긴 한데 4픽셀 줘볼게요. 4픽셀이 맞나? 아니면 이게 있으나 없으나 사실은 아무 차이가 없던 건가? 있어요. 예, 차이가 있어요, 분명히. 근데 온라인 콘텐츠 센터를 넣었는데 왜 이게 이렇게 맞을까요? 이게 좀 불만이네. 잠깐만 다시 볼게요. 온라인 아이템 센터 넣으면 이렇게 딱 되는데 이 균형이 아래가 이것 때문에 좀 느낌이 이상하죠. 근데 마진 탑을 집어넣으면 조금 내릴 수 있다. 근데 4픽셀은 심했다. 3픽셀 정도가 2픽셀 정도가 적당한 것 같다. 2.5픽셀 뭐 이런 거 해도 상관없겠습니다만. 네, 그래서 뭐 편집증적인 뭐 조정은 여기서 끝내기로 하고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완료가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나머지 스타일링을 좀 해가지고 완료를 하도록 합시다. 지금 보면은 리스트 다 됐고 A 태그 뭐 이런 부분도 해결했고 OL이나 뭐 이런 부분도 다 해결했고 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려고 했던 일은 뭐였냐면 이 친구한테 색깔 넣어주고 지금은 코랄 넣었는데 제대로 된 색깔 넣어주고 그 다음에 투명하게 좀 빼주고 뭐 이런 조치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백그라운드 컬러를요. RGBA로 이렇게 해가지고 0, 0, 0, 그다음에 50% 이렇게 처리할 거고요. 네, 그럼 이렇게 좀 투명한 이런 느낌이 되죠? 근데 거기에다가 어떤 추가적인 효과를 넣을 거냐면요. 백드랍 필터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백드랍 필터. 여기다 블러를 넣는데요. 블러를 한 4픽셀 정도 블러링을 시켜라. 이렇게 집어넣어 주면은 네.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글래스모피즘 같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가지고 백드롭 필터까지 넣어가지고 이 부분 이제 잘 무사히 처리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은 이제 어디로 만져줘야 되냐? 프로그레스 바를 이제 만져줘야 될 때가 왔습니다. 프로그레스 바 같은 경우도 백그라운드를요.
대충 좀 어두운 색을 넣을 건데 어두운 색 대충 0 아니 64, 64, 64 이렇게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회색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죠.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거 스크롤 할 때 저 친구들이 이렇게 화면에 이제 계속 붙어가지고 이제 따라와야 되잖아요. 그 처리를 시작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일단 위쪽으로 가서요. 우리 이 스티키 래퍼라고 하는 이 친구, 그다음 메인, 그 안쪽에 메인이 있고 어사이드가 있잖아요. 자, 어사이드한테 포지션을 스티키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위치를 탑 제로를 넣어줘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따라옵니다. 근데 정확히는 지금 바디에 붙어서 따라오는 거여서 지금 좋은 느낌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8페이지에서 끝나긴 했는데 여기 엔드 페이지를 충분히 좀 길게 좀 바꿔볼게요. 엔드 페이지를 충분히 좀 길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섹션 엔드 아니 제 후터죠. 네. 후터에 있는 안쪽에 래퍼를 저 친구가 민 하이트를 원래 우리가 맥스 100dVh에 원래는 50dVh의 민 하이트였는데 이건 100dVh의 민 하이트로 바꾸겠습니다. 네, 잘 작동하는 거 볼 수 있죠? 근데 더 정확하게는 사실 이거를 해줘야 돼요. 뭘 했냐면 이 스티키가 무엇으로부터 기준으로 삼아서 작동을 할 것인가 그걸 확실하게 해주기 위해 스티키 래퍼한테 포지션 릴레이티브를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제대로 된 거고요. 사실 이번 케이스에서는 뭐 그렇게 안 했어도 뭐 잘 작동을 하지만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친구 프로그레스 바도 그렇게 따라오게 만들 거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레스 바 같은 경우도 포지션 스티키 탑 제로 이렇게 주면은 잘 따라오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를 넘어가면은 그만 따라오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잘 만들어졌고요. 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르면 이렇게 바로바로 이렇게 갑니다. 2페이지 누르면 2페이지 뜨고 8페이지 누르면 8페이지가 이렇게 나오고요. 이렇게 잘 되는데 너무 이래 툭툭 움직이잖아요. 이게 툭툭 움직이지 않게 하려면은 한 줄만 넣어주면 됩니다. HTML 요 자리에다가 스크롤 비헤이비어의 스무스를 넣어주면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스무스하게 이동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원래 목표였던 요거 중에서 거의 뭐 많은 부분을 다 했고 지금 이제 안 된 부분은 요거 하나 해결을 하면 되겠죠? 잠시 끊고 가도록 하겠습니다.